안녕하세요. 클로저 이상형입니다. 일주일 만에 개정법 특강 2로 여러분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추록 1.0으로 지난주에 내드렸고 지금 한참 제 커리큘럼 중에 공직선거법 문제풀이 강의 후반부 진행 중이라서 어제 이거 자료 만들면서 시간이 조금 빠듯하긴 했는데요. 이번 2에 있는 건 양은 많은데 어렵거나 중요도는 조금 떨어져요. 그렇더라도 어려운 것만 시험에 나오고 쉬운 건 시험에 안 나오냐, 그런 건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똑같이 추록 자료 하나하고 화면을 통해서 중요도로만 보자면 개정법 특강 1에 있는 그 개정 조문들과 그 예상 지문들이 훨씬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도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 개정된 정도와 언저리 조문, 그것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재책 없이 들으시는 분들, 오늘도 이제 유튜브하고 우리 모두공에서 나중에 동시에 올라갈 건데요. 최종 변기 공직선거법 4판 기준으로 추록의 페이지 수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개정 이유도 너무 길고 그 앞에 있는 거 다 각설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뒤에 문제 하나 풀어보기 전에 제가 예상 지문 한번 풀어보게 여러분들한테 그 퀴즈를 이제 하나, 퀴즈가 아니고 예상 지문 하나 봐드릴 거니까 밑에 있는 예상 지문의 답은 가려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이 페이지 8조의 조문집, 각자 가지고 계신 조문집이 있으면 그 조문집, 여러분들 우리 조문집 4판 18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18페이지에서 원래 조문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조문은 1호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하고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1호에다가 한꺼번에 규정하고, 2호에서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현재 여러분들 책에도 그대로 국법 조문이 있죠. 자, 여기에서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취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호와 2호로, 그러니까 얘는 따로 전체 지문이 따로 떼어져서, 비슷한 문구들도 다 있지만 전체 조문이 따로 떼어져서 1에 1호로 온 거고, 이 1호에서 첫 번째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취지는 개정 이유에서 첫 번째 그 단락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 개정 이유는 제가 임의로 편집한 게 아니고 법제처에 있는 개정 이유를 그대로 긁어다가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라고 같이 올려드린 거고요.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공영방송사 말고 여기서 보시는 지상파 방송사도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명문 규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냐면 이거에 대한 취지를 한번 보시면 그 개정 이유에서 아울러 쪽으로 내려와 보세요. 아울러 쪽 내려오시면 종합 편성 채널의 경우부터 시작되는 거 있죠. 네,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그 단락만 잠시 뒤에 이어지는 조문까지 한꺼번에 보실 거고요. 일단은 이 첫 번째에서는 우리 원래 있는 조문 보시면 공영방송사하고 공영방송사 가로치고 한국방송공사 KBS죠. 그리고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위원회가 최다 출자자인 이게 MBC예요. 자, 이렇게 방송사를 공영방송사 해놓고 두 개로 이렇게 특정 지어놓고 있잖아요. 자, 얘를 지상파까지 이제는 넓혀주겠다라고 해서 공영방송사에서 KBS랑 MBC는 그대로 두고 지상파 방송사가 추가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제가 이제 찾아봤잖아요. 이 개정된 날짜가 1월 21일.
일주일이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규칙에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오늘 규칙을 계속 검토하고 왔는데, 아직은 규칙으로 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서 중선이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 사업자를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로 예측되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1호와 2호로, 1호는 중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한꺼번에 이전 국법조문에서 묶여있던 게 이 이후에는 각각 지상파 방송사 말고, 그러니까 공영방송사 말고 지상파 방송사 추가적으로 들어왔고, 아마 이제 이거는 그 나중에 그 규칙 확인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합해 있던 그 문장에서 중앙은 11명이고요. 이 숫자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고, 시도는 9명이라서 여기는 바뀐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따로 떼서 분설해서 조문이 들어오면서 역시 지상파 방송사, 이거는 이 조에서 같다라는 조문 때문에 뒤에 다시 가로 놓고 이게 따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유의하시고요. 이와 같다, 그 뜻입니다. 자, 지금 이 지문을 보시고 얘를 이런 심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프린트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뉘앙스는 이제 일단 OX인지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나중에 시험 끝나고 채점을 해봤더니 한 문제 차이로 그 해 시험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없었어. 밥맛도 없고 1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런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내가 왜 그때 그 문제를 틀렸을까 라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냥 풀지 마시고. 자, 플레이 멈추시고 풀으셨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개정법이 중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정법 관련해서 판례는 논외로 하고, 개정법이 중요하면 교수님들께서는 이 개정법을 첫 번째 다이렉트로 출제하는 방법도 많아요. 개정법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출제를 하신 교수님들 문제들, 지금까지 기출지문에서 가장 최근 것도 있지만 작년도 그 개정된 조문들이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3월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기출 출제된 것도 있고, 교수님들이 이거 하나의 허점을 노리는 거야. 개정된 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개정된 조문 중에서 다른 파트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파트. 이랬을 때 더 틀릴 확률이, 오답 확률이 이때가 더 높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오늘 이번 특강 끝나는 시간까지는 개정된 조문을 가필하고 체크하시면서 알아두는 게 1순위지만, 그 앞, 뒤 관련된 조문을 나중에 시험 보시는 날까지 그 전체를 아우르는 공부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바뀌어 있는 개정 조문을 그대로 쓰면서 기존에 있던 문구에서 하나를 바꾼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를 바꾼긴 했습니다. 자, 읽어보실게요. 시도선관위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 방송사.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것만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건 눈에 확 들어왔을 거고, 시도니까 중앙이 아니고, 중앙이면 1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올해는 공선법도 다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술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집에 와서 채점을 했더니 다른 것도 한두 개 틀려 있는데, 얘도 얘가 섞여 있는 문제도 틀려 있어. 개정법에 이제 매몰되어 있다가 원래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간과하고 그 개정된 것만 찾고 바로 이렇게 오답으로 풀어서 그 해 시험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답이 넘어가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기본기로 개정된 조문 보시되 그 언저리 조문들을 얘를 주지하시면서 보시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예상 지문은 따로 없습니다. 만들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 없는 거고요. 설명드리면서 이 정도로 나오겠다만 제가 첨언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페이지로는 4페이지를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이 전체를 처음부터 미리 다 출력하지 마시고요. 뒤쪽에 있는 페이지 중에는 우리 갖고 있는 그 본 책에다가 가필만 살짝 바꿔서 해결될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다 뽑지 마시고 항상 수업 들으실 때는 PDF 파일과 교환을 보시면서 나중에 어디를 출력해서 옮기고 어디는 가필할지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조문집도 같이 펴주십시오. 66페이지. 요즘은 개인정보가 중요한 거, 우리가 공직선거법 험고 공부를 안 해도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원래 자 조문집 66페이지 우리의 원래 조문을 보세요. 자, 원래 지금 이 화면 보지 마시고 조문집 갖고 계신 37조 명부 작성에 1항부터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자, 선거인 명부 작성할 때 절차가 그 쭉 나열되어 있고 얘가 7항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원래 있던 조문 7항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책에 있는 원래 7항은 그대로 8항으로 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개정 표시는 되어 있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선거인명부 작성할 때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부터 해서 개인 신상들을 그동안은 이 법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시군 그 장이 이 작성할 때 정보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문구 하나 확인하십니다. 개정 이후에서 세 번째 또한부터 보시면 됩니다. 큰 단락으로 나눴을 때 한 편 밑에 있는 또한,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시군의 장의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일련의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규정된 그 규정의 정비가 필요해서 얘를 신설해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문만 확인하실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번 쭉 눈으로만 보시고 이렇게 다른 국내 거소신고 번호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시군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구시군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자, 이 조문을 그대로 문제로 낼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도 헌법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한 대표 조문들과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나온 헌재결정이 있어요. 대법원 판례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고 제가 유튜브에는 다 올려드려 놨습니다. 강의는 부속법령 기본 강의 유튜브에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조문이 그런 취지로 근거가 없었는데 그와 같은 취지로 들어왔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게 있긴 해요. 136페이지에 있는 62조로 와보세요. 선거 사무관계자 선임하는 조문입니다. 자, 여기도 다이렉트로 앞에 개정 이유 쪽에서 한 편으로 되어 있는 쪽 보십시오. 자, 그 개정 이유에서 그 첫 번째 달랑 바로 밑에 한 편, 행정구역이 통합 개편돼서 관할구역 안에 읍면 동수가 감소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정 투표소 수가 줄어들어서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이 어려워. 그 다음에 나중에 선거비용 제한액 등도 낮아져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측면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 지적이 있어 왔어요. 자, 그래서 행정구역이 통폐합됐을 때
선거 광고 선거 사무 관계자 선임할 때 인원수 제한도 있고 일정한 절차 조문들이 있는데 거기서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전과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인구 기준 수를 통합 직전의 읍면 동수로 말한다고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62조 선거사무 관계자의 선임 2항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은 선거사무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런 분류에 따라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소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조문들 여기까지예요. 읍면 동수 이내였는데 읍면 동수에서 바로 확인하실 148조 1항 2호 여기는 이제 사전투표소 설치할 때를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폐지, 분할, 합병, 폐치, 분합 직전의 읍면동을 말한다.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수 폐지되면서 사전투표소가 줄어들면 불편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신설 개정이 되면서 요 세 줄에 해당하는 게 실제로 각각 이 조문들을 복습하실 때는 지금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조문들 가셔가지고 그 조문과 저 해당하는 조항들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얘 하나 써주고 이하에서는 각각 이 적용되는 게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만 사전투표소 설치할 때 조문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만 다이렉트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자료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되고요. 이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조문집 251페이지에 가시면 구법, 이제는 구법이 됐죠. 조문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구시군 선관위가 당연히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관할구역 읍면동마다 한 개소씩 사전투표소 설치 운영하는데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통폐합됐을 때 조문이 신설됐잖아요. 신설이 아니라 개정되면서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1호로 내리고 2호에다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호는 원래 있던 게 내려왔으니까 파란색으로 안 해드렸단 말씀이에요. 2호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문이 바뀌어 있는 거 이런 거는 가필이 날지 오려서 넓지는 근데 뭐 오리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1호로 나눠 있는 요 두 개 분할된 거 그리고 얘가 왜 같이 붙어 있는지 왜냐면 얘 할 때도 바로 앞에서 보셨던 그 조문에서 준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뒤에는 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재외선거 쪽 하나 빼고는 이제는 아주 간단한 거 아까 처음에 보셨던 거 아울러부터 한번 보세요. 자, 개정 이유 아울러 종편이나 위성방송 종편 채널의 경우 뉴스보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편이나 지상파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률도 상승하고 있고 자 그래서 종편도 광고, 연설, 토론회 등 방송 중계 허용해서 유권자 알 권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민영방송 사업자에게도 선거방송 토론회 주간 대담 토론회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조문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다이렉트로 155페이지 오셔서 한 단어만 가필해 주시면 돼요. 이거만. 지금 보셨던 취지로 얘를 이렇게 방송 광고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71조에서도 역시 똑같아요. 조문은 여기서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했을 때처럼 얘를 시험장에서 찾아보다가
앞뒤에 있는 다른 조문 또는 다른 문구를 바꿨을 때 속지 않으시길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것들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많은데 별거 없죠. 자, 그런 다음 똑같이 앞에서 공영방송사랑 지상파 방송사 구분을 나누면서 170페이지에 있는 82조의 2쪽으로 와보시면, 자, 82조의 2도 10항과 11항에 중복되는 그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여기도 지상파 방송사, 여기에 왜 다른이냐면 기존 조문에는 다음에 있는 조문이 다른 지상파 방송 사업자나 유선 방송 사업자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 이제 지상파 방송사 할 수 있게 앞에서 조문 바꿨으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다른 요렇게 바로 조문 정비한 겁니다. 이것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원래 나왔던 것들 위주로 잘 보시면서 이런 그 시간들 있죠? 얘들을 시험날 아침에도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고요. 자, 이제 재외선거는 헌재에서는 안 받아줬지만 이게 직접 방문해서, 자, 여기까지는 가볍게 보시고요. 마지막 파트에서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218조의 1부터 시작하는 이 재외선거 있죠? 직접 방문해서 투표해야 되니까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개정이유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 그 투표 방식도 문제고, 그 다음에 2회 이상 투표 안 하면 투표권을 없애는 그런 조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조문도 삭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런데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정비하기 위한 조문들 간단하게 3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정 이유에서 그 첫 번째 문단 따로 읽지 않아도 지금 설명드린 걸로 대체하고 바뀐 조문만 확인하고 개정법 특강 2는 1보다는 더 수월하게 종결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331페이지를 먼저 조문집에 있는 218조의 8,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먼저 218조의 8 조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후단을 삭제한 거예요. 읽고, 중앙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그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 또는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국회 선거에서 확정된 제외 선거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되 그 제외 선거인 그 명부를 정비해야 되는데, 원래 조문에 있는 후단, 이 경우 제외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해서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투표권 네 권리도 찾아먹지 못하는 투표권 주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조문을 일단 삭제해서 2회 안 하고 3회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단을 삭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된 조문이, 원래 이런 것들은 이 숫자가 시험에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원래 4만이었죠. 다 4만. 그래서 같이 정비된 게 숫자 49. 자, 근데 여기 3개소 있죠. 여기를 더 조심하세요. 4만보다 여기가 2개소에서 3개소까지 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항을 신설해서 7항을 이제 기존 조문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정해서,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 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제외 8어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썩은 사과 제외 8어. 근데 단서에서 각호, 원래는 각호로 안 나눠져 있죠. 339페이지 보시면 339, 218조의 17 원래 조문을 보시면
투표 시간 조정해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끝나잖아요. 고려할 수 있되 이렇게 왔지. 각 호로 나누고 각 호로 안 나눠져 있는데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건 단서에서 다만 제2항에 따른 재투표소의 경우 재선관위가 예상 투표자 수 고려해서 투표 시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앙선관위와 협의 이런 것들은 나오기 좋은 막판에 다시 한번 지문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중앙선관위 바꿀 수 있고 대표적인 패턴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할 수 있다 정도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각 호로 2개로 분설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막판에 처음에 있는 조문하고 이 막판 마지막에 있는 이 조문 정도는 아주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취지와 바뀐 조문들 설명드렸습니다. 다 보고 나니까 양은 좀 많은데 별거 없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1월 21일 날 공포와 동시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조문이라서 전부 우리 4월 2일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파트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전히 끝 인사는 고득점을 하는 방법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암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암기는 하되 정확하게 그리고 기출문제 지문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설 전에 어차피 지방이신 분들 또는 좀 집이 먼 분들 열심히 공부하실 거잖아요. 편의점 도시락 먹어가면서. 자, 그런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정성이 올해 원하는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험을 끝내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늘 마지막을 멘트를 똑같이 날리고 있습니다. 컴팩트하지만 임팩트 있게 강의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시험도 이렇게 임팩트 있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제발 합격하세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날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설날 당연히 집에 못 가죠. 설 다음날 특강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못 가요. 자, 저와 같이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여러분들도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새해 복 하나는 꼭 받으세요. 합격. 감사합니다.